자, 이번 시간 이어서 A4PK 재무설계 개론 문제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장 재무설계 2회와 관련돼서 우리 먼저 주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 같이 한번 볼 텐데요. 자, 재무설계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 가장 일반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재무설계사로서 당연히 재무설계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지 고객에게 재무설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러면 1번 선택지. 자, 재무설계에서의 목표는 고정된 것이 아니고요. 자, 시간의 흐름, 환경의 변화 혹은 가치나 신념 등의 변화에 따라서 수정될 수도 있고 새로 생성될 수도 있다. 자, 일단은 재무설계에서의 목표는 고객의 목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현재 시점에서의 목표는 당연히 고정될 수는 있겠으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고객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재무적인 목표들은 변경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무설계에서의 목표는 고정된 것이다. 이런 문장 당연히 틀린 문장으로 보시면 되겠죠. 네, 1번 선택지는 옳은 문장. 자, 2번 재무설계는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여 돈의 양을 늘리는 재테크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자, 일단 재무설계에서 중요시하는 것은 고객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설정하고 그다음에 각각의 목적에 맞게 저축을 하는 그러한 행위를 우리는 재무설계로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재테크라고 하는 것은 일단 돈을 많이 모으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활용할지를 결정하는 그러한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재무설계와 재테크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뭐 비슷하긴 하죠. 돈을 많이 모으는 게 일단 중요하잖아요. 그죠? 돈이 있어야지 목표도 달성할 수 있는 것이고. 아무튼 책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재무설계는 한 번의 계획과 실천으로 완성되면 좋겠지만 장기 플랜입니다. 이러한 목표들이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목표들도 있겠지만 뭐 10년 이상, 20년 이상 걸리는 여러 가지 목표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재무설계는 한 번의 계획과 실천으로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4번, 재무설계는 종합재무설계를 통해서만 개인의 목표를 달성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셨죠? 그래서 고객이 투자 설계와 관련된 부분들 아니면 은퇴 설계와 관련된 부분들을 가지고 상담을 신청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만 해소해주면 개인의 목표를 달성시켜 줄 수 있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종합재무설계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것, 수입 지출부터 자산 부채, 그 다음에 은퇴, 투자, 뭐 여러 가지 항목들을 모두 다 싹 합쳐서 재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종합재무설계를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반드시 종합재무설계만 했다고 해서 목표를 달성시켜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1번의 정답 4번 잘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재무설계의 필요성에 대한 적절한 설명으로 모두 묶인 것을 골라보자라고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필요성입니다. 첫 번째, 자, 본격적인 고금리, 고물가 시대의 도래로 자, 종합적인 자산 관리가 필요하게 되었다. 자, 일단은 고금리는 아니죠. 저금리. 그리고 최근에 물가가 많이 상승하고 있기는 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금리가 낮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투자 상품들을 찾게 되고 이러한 투자 상품들이 너무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재무설계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형식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고금리가 아니라 저금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4번, 자,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각종 금융상품들이 출현하게 되었다. 자, 왜 욕구가 생겼을까요? 자, 은행에서 이제 예적금을 통해서 자산, 부를 읽어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투자 상품들을 이용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금융상품들이 출현하였는데, 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스스로 재무적 의사결정 내리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무설계가 필요하다. 4번, 자, 평균 수명의 증가로 은퇴를 위한 재무적인 준비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만약에 30세에 취업해서 60세에 은퇴한다라고 하더라도 30년 정도 근로를 합니다. 자, 근데 최근에는 무슨 시대? 100세 시대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러면 30년 벌어서 40년 일하고 하는 이러한 시간의 돈을 소비하기 위해서는 젊었을 때 미래를 위해서 돈을 많이 저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평균 수명 증가로 인한 자, 은퇴를 위한 재무적인 준비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에 재무설계는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라번, 가족에 대한 인식 변화와 삶에 대한 가치 변화 등 비재무적인 문제에 대한 니즈를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재무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비재무적인 측면까지도 같이 고려한 이러한 재무상담, 재무설계 서비스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번만 틀리고 여러분들 나라다 해가지고 자 4번 선택지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디로 넘어가냐면 여러분들 주제 5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 5번에 넘어가시면 자, 국내의 자격 인증제도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이쪽에 있습니다. 자, 10번 문제 국내 자격 인증제도 관련돼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설계 국내 자격 인증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라고 했습니다. 1번. 자, 재무설계를 국내에 정착시키고자 자, 금융업계 중심으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 몇 년도에 2000년 4월에 한국 FP 협회를 창립했다. 자, 이것은 기간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자, 한국 FP협회는 국제 FPSB의 권고를 받아서 자격 인증과 회원 관리 기능을 분리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자, 그러면 자격 인증은 어디서 한다라고 했죠? 한국 FPSB에서 한다. 여러분들 시험 등록할 때 한국 FPSB에서 등록을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합격하고 인증자로서 활동할 때는 그때 회원 관리는 누가 한다? 한국 FP협회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자, AFPK 자격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3.2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시험, 경험이면 좋겠는데, 자, 경험은 어디 거예요? CFP 겁니다. 아셨죠? 자, CFP는 3년 이상의 경험이 있어야지 인증자로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경험이 아니고 뭘까요? 윤리입니다, 윤리. 그래서 윤리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 이러한 자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4번, 자, 호주와 일본 등, 자, 일부 회원국에서도, 자, AFPK의 예비 자격으로, CFP의 예비 자격으로, AFP 자격을 두고 있다. 근데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나라의 경우는 CFP 자격만 두고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예비 자격을 두고 있는 나라들도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 3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디로 넘어가냐면, 자, 주제 8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8번. 자, 주제 8번 보시면, 자, 재무설계사에게 필요한 역량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한번 내용 보도록 할 텐데, 자, 14번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재무설계사에게 필요한 역량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라고 했습니다. 자, 전문 지식이란, 자, 거시경제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자, 금융 관련 정책 규정에 대한 이해 등 재무설계사가 기본적으로 습득해야 하는 지식이다. 그래서 우리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전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거시경제에 대한 이해, 금융 관련 정책, 그리고 화폐의 시간 가치에 대한 개념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화폐의 시간 가치가 이미 전문 기술이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3번으로 체크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전문 지식에는 거시경제, 금융 관련 정책, 화폐의 시간 가치에 대한 개념이다라는 점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1번 선택지는 일단은 옳은 문장입니다. 아셨죠? 화폐 시간 가치 개념이 빠져 있기는 하지만 일단은 거시경제와 금융 관련 정책 관련된 부분들은 전문 지식에 해당된다. 자, 그리고 이 거시경제를 미시경제 이렇게 바꾸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전문 기술. 우리가 재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의 전문 기술은 윤리 원칙 중에 전문가 정신의 원칙에 기반을 두는 것이다 라는 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자, 전문 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전문가적인 책임, 커뮤니케이션, 인지, 그 다음에 화폐의 시간 가치에 대한 개념, X표 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재무상담 서비스를 잘 제공하기 위한 기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커뮤니케이션을 잘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뒷부분에서 별도로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부분을도 학습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중요하고요. 일단 여러분들 모두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전문 기술은 전문가 정신의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그 다음에 업무 수행 커뮤니케이션 인지와 관련된 부분은 전문 기술과 관련된 내용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정답 3번이고요.
4번 전문 능력, 자 수분통을 기억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통합하는 이 세 가지 프로세스적인 요구로 구분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재무설계사에게 필요한 역량은 전문 지식과 전문 기술과 전문 능력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은 주제 9번으로 가서 우리 행동재무학과 재무설계에 대한 부분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행동재무학이라고 하는 것은 고객은 합리적이지 않다, 인간은 합리적이지 않다, 뭐 이런 부분들로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자, 일단은 자, 문제에 출제될 수 있는 게 15번 유형과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자, 행동재무학에서 고객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례와 내용이 적절하게 연결된 것을 골라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각각의 사례와 자, 그 다음에 자, 여러 가지 이론에 대한 부분을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4번. 자, 10만 원을 잃어버렸을 때의 상실감이 10만 원을 얻었을 때의 기쁨보다 더 크다. 자, 그러면 상실이라고 하는 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자, 손실과 관련된 느낌이 딱 들죠? 그래서 손실 회피와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돈을 잃어버린 상실감이 돈을 얻었을 때보다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이를 손실 회피라고 하고요. 자, 2번. 자, 자신의 투자 성과는 자, 평균 수익률보다 높다고 생각하는 거. 왠지 자신을, 뭐라 그럴까요? 뭐, 약간 좀 과신한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자기 과신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 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건은 시장 가격보다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지만 같은 물건을 사려고 할 때는 시장 가격보다 더 싸게 사고 싶어 한다. 자, 내가 만약에 사과를 판다라고 해볼게요. 한 개 1,000원에 팝니다. 자, 근데 내가 사과를 사려고 할 때는 자, 1,000원보다는 더 낮은 가격에 사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다.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죠. 이는 소유 효과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라번. 자, 어떠한 사항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 초기에 제시된 기준에 영향을 받는다. 자, 닷을 내리는 것. 자, 닷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기준에 고정되어 버린다. 생각이 그냥 멈춰버렸다.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약간 편견 갖는 거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라번은 닷 내리기 효과와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으로 잘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관련돼서 이렇게 연결형 형태로 자, 출제될 수 있는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15번 문제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주제 10번으로 넘어가서 우리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 볼게요. 자, 고객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1번. 자, 정량적인 정보. 자, 재무적인 정보이죠. 자, 재무적인 정보는 설문지나 사실관계 서류 등으로 파악할 수 있지만, 자, 고객의 가치관, 신념, 태도와 같은 정성적인 비재무적인 정보는 적절한 질문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재무상담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고객의 소득, 자산, 부채와 관련된 정보들은 대부분 설문지를 통해서 얻어냅니다. 왜냐하면 대화를 통해서 모든 내용들을 다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재무적인 정보는 설문지를 통해서 받아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고객의 가치관, 신념과 같은 경우에는 문서로 우리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대면 상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정량은 재무고요. 정성은 비재무적이다라는 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은 옳은 표현이고, 2번. 자, 개방형 질문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주로 쓰이고, 자, 고객의 정성적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폐쇄형 질문이 더 효과적이다. 자, 일단 폐쇄형이라고 하면 네 또는 아니요 라고 대답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자, 고객에게 질문을 던졌는데 고객이 네 또는 아니요라고 얘기했는데 고객의 비재무적인 정성적 정보를 파악하는데 적당할까요? 당연히 적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가치관, 신념, 태도에 대한 이러한 정성적인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 고객으로 하여금 이야기를 하게 만드는 이러한 개방형 질문이 적당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2번 틀렸습니다. 됐죠? 3번. 자, 고객과의 어느 정도 관계가 쌓이면 자, 고객의 생각과 의견을 묻는 적절한 개방형 질문은 자, 고객에게 편하게 다가온다. 그래서 재무설계를 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는 네 또는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하겠죠.
자, 만약에 받은 경험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왜 또 재무설계를 받으려고 하시는지, 지난번에 받은 재무설계는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약간 폐쇄적인 질문들을 던져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고객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개방형 질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번, 자, 고객이 응답하는 것을 어려워할 때는 폐쇄형 질문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대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초반부터 너무 어려운 질문들을 던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고객에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은 그러면 굳이 내가 그럼 이렇게 할 거면 재무설계를 굳이 받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폐쇄형 질문을 적절하게 잘 한 다음에 자, 서로 긴장감을 좀 푼 다음에 그 다음에는 개방형 질문을 통해서 고객과의 관계 또는 대화를 지속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4번 선택지도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자, 재무설계, 자, 개론 1장과 관련된 문제풀이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